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넓은 집, 멋진 자동차, 유명한 브랜드의 옷과 가방,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줄어들 테니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가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기대했던 만큼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죠. 반대로 아무것도 특별히 가진 게 없어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 먹는 소박한 식사,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에도 마음이 환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외부의 조건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일까요? 고대 철학자들도 이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단순한 쾌락이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덕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죠. 즉, 외부의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집, 멋진 여행. 이런 것들이 행복의 핵심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얻고 난 뒤에도 마음이 허전하다면 무엇이 빠져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행복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돈이 없으면 불행하지 않겠는가?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마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조건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이론적인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의지해 행복을 느끼는가? 외부의 조건이 채워져야만 웃을 수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더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새 휴대전화를 샀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는 설레고 만족스럽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감정은 희미해집니다. 더 최신 모델이 나오면 금세 마음이 흔들리죠. 이처럼 외부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운 행복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행복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감사와 만족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습니다. 커피 한 잔, 바람 부는 산책길,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부 조건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온도 유지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외부 조건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오래 붙잡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철학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대표적인 예는 부와 명예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쉽게 살 수 있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실제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안정은 분명 우리 삶에 안정을 줍니다. 오늘 먹을 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의 집세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큰 욕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비싼 차를, 한 번 더 넓은 집을, 한 번 더 화려한 여행을 원하게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주목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죠. 혹시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은 곧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을 단순히 부나 쾌락 같은 외부 조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소한이 외적 조건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완전히 가난하고 병든 상태에서는 덕을 실현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죠. 즉, 외부 조건과 내면의 덕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점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외부 조건은 행복의 절대적인 근원이 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균형을 놓치고 외부 조건만을 행복의 핵심으로 착각합니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행복해했던 기억,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의 뿌듯함, 새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 이 순간들은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갔나요?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면 우리는 금세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채워지기보다는 자꾸 미뤄지고 언제나 다음 단계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 또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행복해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다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외부 조건에 의존한 행복은 끝없는 반복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외부 조건의 불확실성입니다. 돈은 잃을 수도 있고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기와 주목은 새로운 사람에게로 쉽게 옮겨갑니다. 외부에만 의지한 행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의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파도에도 무너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행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부 조건에서 얻는 행복은 쓸모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 성취를 인정받았을 때의 뿌듯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에서의 기쁨, 이 모든 것은 분명 소중한 행복의 경험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으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 조건은 행복을 빛내주는 불꽃일 수 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외부 조건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단계, 내면에서 비롯되는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행복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하면 끝없는 추격전이 됩니다. 그러나 시선을 안으로 돌리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작은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내려앉는 순간 따뜻한 커피 한 잔에서 올라오는 향기, 길을 걷다 마주친 아이의 웃음. 이런 사소한 순간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행복은 이렇게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을 느낄 수 있는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건네는 짧은 안부 인사, 가족과 나누는 평범한 저녁 식사, 오랜만에 주고받는 따뜻한 포옹. 이런 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을 채워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즉, 외부의 사건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비 때문에 계획이 망가졌다며 짜증을 냅니다. 다른 누군가는 빗방울 소리를 음악처럼 즐기며 평온을 느낍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 적응, 즉 쾌락의 쳇바퀴 현상은 외부 조건이 오래 행복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는 사람은 적응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 의미를 찾는 태도는 외부 조건이 변해도 행복을 오래 지속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는 75년 이상에 걸쳐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말해준 것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도 따뜻한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지요. 이는 결국 마음의 교류, 즉 내적 만족이 행복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같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일에 대응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고통 대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고마운 것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기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외부 조건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행복을 내면에서 찾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외부 조건은 언제든 변하지만 의미를 찾는 태도는 내 안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내 삶은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부족한 조건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면에서 비롯된 행복입니다. 결국 행복이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비록 세상은 예측할 수 없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지만 마음의 태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흔히 두 극단으로 나뉘곤 합니다. 외부 조건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쪽, 그리고 내면의 태도가 전부라고 말하는 쪽.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이 2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외부 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평온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위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외부 조건에만 집착하면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조건은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봅시다. 좋은 음향기기, 멋진 공연장은
분명 감동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같은 음악을 들어도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니다. 외부 조건은 같지만 감동을 느끼는 건 마음의 준비 상태입니다. 이처럼 외부와 내면은 서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공자의 말도 이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 군자는 마음을 편안히 하여 작은 것에도 만족한다. 군자는 외부의 조건이 많지 않아도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태도가 결국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마음을 다스림에서 온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든 바뀌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의 훈련을 통해 얻은 평온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교는 삶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 또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위해서도 의식주가 필요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안정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에서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쾌락적 행복, 몰입의 행복, 의미의 행복. 쾌락적 행복은 외부 조건과 연결되어 있고 의미의 행복은 내면의 상태와 밀접합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이 셋이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조건과 내면의 태도가 서로 보완해야만 깊고 오래가는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외부와 내면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두 다리로 걷듯이 하나는 현실의 조건에 뿌리를 두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태도에 뿌리를 둡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약해도 우리의 행복은 비틀거립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경제적 안정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배우면 그 행복은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와 태도를 통해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행복은 외부의 흔들림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 조건과 내면의 상태를 모두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은 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외부 조건이 내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의 태도가 외부 조건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둘이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이 외부 조건과 내면의 균형 속에서 온다고 해도 막상 일상에서는 그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늘 비교하고 누군가와 자신을 견주며 불안에 시달리곤 하지요. 그렇다면 철학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고마운 것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했던 하루 속에서도 친구가 보낸 짧은 안부 문자, 지하철에서 양보받은 자리, 따뜻했던 저녁 국물 같은 것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 같아도 며칠 지나면 작은 순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습관은 행복의 토양을 바꾸어 놓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만족 찾기입니다. 행복은 거대한 성취나 드라마틱한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며 느끼는 기분, 길가의 꽃을 스쳐보는 순간, 커피 한 잔의 따스한 향기 같은 작은 것들이 오히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작은 일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순간부터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교 대신 자기 안의 기준 세우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과 비교합니다. 옆집 사람의 집 크기, 동료의 연봉, 친구의 외모나 성취,
하지만 비교는 끝없는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의 조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고 내 안에서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잠시 멈춤의 습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 이런 짧은 멈춤이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온을 회복하게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멈춤을 통해 본래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을 강조해 왔습니다. 잠시의 멈춤은 외부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를 다시 중심에 세우는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미 찾기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의미를 자각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내면의 만족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식탁을 차리는 일도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일터에서 반복되는 업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찾으면 더 이상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작은 기여로 다가옵니다. 이런 실천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내 삶 전체의 색깔을 바꾸어 줍니다. 철학은 책 속의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외부 조건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은 언제든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태도, 감사와 만족, 멈춤과 의미 찾기 같은 습관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행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행복은 결국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일 때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행복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와 명예 같은 외부 조건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살펴보았고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행복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지갑 속인가요? 아니면 마음 속인가요? 지갑 속의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 역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평온과 감사는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외부 조건이 무너져도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삶의 태도이자 매일 쌓아가는 습관입니다. 작은 기쁨을 알아차리는 눈길, 소박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불완전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이런 태도가 모여 행복의 바탕을 만듭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히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은 늘 변하고 우리는 때로 외부 조건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철학의 질문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마다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작은 다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 마음의 상태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비록 세상이 나를 흔들더라도 감사와 평온을 선택하겠다고. 그 다짐 속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